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의 기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비교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비교하며 불행해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옆집은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집에 살고 넉넉한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리 초라할까? 우리는 흔히 남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보고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합니다. 마치 남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며 내 뒷모습과 비교하는 것과 같죠. 이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마음의 함정입니다. 더욱이 이런 비교 심리는 때로 무리한 투자나 갑작스러운 사업 시도 같은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조급함을 낳고 그 조급함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부추기는 거죠.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1974년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발견한 사실인데요. 당시 일본은 20년 전에 비해 국민 소득이 무려 7배나 증가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거의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성장이나 돈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을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행복 지수 이룬 것 바라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자인 이룬 것을 늘리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루는 것이 늘어나면 바라는 것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죠. 더 큰 집을 사면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더 큰 명예를 갈망하게 됩니다. 마치 물을 부을 때마다 신기하게 커지는 양동이를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은 끝이 없지만 가득 찼다는 충만감은 결코 찾아오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길은 더 많은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양동이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바라는 것을 줄이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영성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를 괴롭히는 비교와 불안의 근원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을 헤매는 생각하는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나중에 저것만 가지면 하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고 맙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연습은 간단합니다.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떠드는 내면의 목소리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내면의 전환은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비교는 나라는 에고가 타인이라는 또 다른 에고와 자신을 저울질할 때만 발생하니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법륜 스님은 늙음을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이 없듯이 말이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 안 키워도 되고 직장 안 다녀도 되고 연금도 나오지 않느냐? 관점을 바꾸면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진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역설적인 가르침도 주십니다. 통증마저도 삶의 일부로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을 위한 4가지 실천.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부를 재정의하세요. 진정한 부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과 물질일까요? 아닙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좋은 추억입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40년이 지났음에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술에 살짝 취해 기분 좋게 들어오시며 검은 봉지에 담긴 포도를 건네셨던 그 순간, 그날 아버지가 보여주신 미소와 따뜻한 정서는 물질적 가치를 훌쩍 뛰어넘어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각인되는 강력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한 인디언의 말처럼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지만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두 번째, 나만의 리듬을 찾으세요. 행복은 남의 속도가 아닌 자신의 고유한 리듬으로 걸어갈 때 찾아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는 오늘 혼자 밥을 차려 먹었다. 나는 오늘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오늘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와 같은 작은 순간들을요.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지만 인정은 나를 단단하게 세웁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긍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발견하세요. 성인의 즐거움은 단순히 웃기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를 때 우리 뇌의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마이너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시간의 감각을 잊게 만드는 사람. 가면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 마이너스 그곳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 일 마이너스 행위 그 자체에서 깊은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 이 중 단 하나라도 찾는 것은 영혼의 숨골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을 가꾸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등 오롯이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번째, 감사의 마음을 연습하세요. 행복의 최종 열쇠는 더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00을 바랐는데 120을 이룬 것 같은 충만함, 즉 넘치는 20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감사는 행복 공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건강, 작은 일상의 평화에 집중하고 그 가치를 되새겨보세요. 재물이 많아도 만족 못하면 가난하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면 마음이 부유한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며 인생 후반의 위대한 지혜는 단 하나의 용기 있는 전환에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이력서를 쓰는 삶에서 스스로 돌아보기 위한 삶의 이야기를 집필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진정한 부는 생애의 마지막에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지, 내면에서 어떤 평화를 일구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타인의 하이라이트가 아닌 나의 소박한 일상을 사랑하십시오. 타인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리듬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비교의 불안이 아닌 충만한 자기 수용과 감사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